안겨될 것 같아서 약간 걱정이 됩니다. 많은 기업들이 그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이노베이션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게 어제 오랜만에 이야기는 아니고 사실 수년 전부터 이런 이야기가 시장에서 많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지금 데브옵스다, 마이크로소프트 아키텍처나 레자이드다 하는 여러 가지 아키텍처라든가 어떤 새로운 어떤 IT 모델들을 접하시고 계시고 또한 기존의 웹베이스가 아닌 모바일 베이스로 있는 모든 비즈니스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떤 이 기반 안에서 이 환경 안에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비즈니스를 이끌어가는 하고 계십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지만 그런 디바이스가 다양하다 보니까 거기서 발생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이용한 IoT라든가 그런 것들 혹은 AI나 머신러닝 등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비즈니스 기회들을 찾아가시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 오늘 오전 세션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하지만 어떤 클라우드 인프라, 기존의 어떤 레거시 인프라를 좀 모더나이즈 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안에서 많이 고민해지고 있고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많은 고객분들을 만나보고 어떤 C레벨 인원들을 만나보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만족을 못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부족하고 정말 디지털 전환이다, 디지털 이노베이션이다 이야기하지만 우리 회사가, 우리 부서가 이걸로 인해서 얼마나 베니핏을 받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런 걸 진행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결론은 데이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데이터를 이용해가지고 많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시려고 하고 계시고 그걸 활용하려고 하고 계시는데 도리어 비즈니스의 데이터가 장애물이 된다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데이터는 너무 많으세요. 근데 그 데이터들이 다 사이드도 되어져 있고 분산되어져 있고 또한 그런 데이터들 종류가 너무 다양하다는 거죠. 기존에 다뤘던 어떤 정형화된 데이터를 떠나서 세미, 비정형, 혹은 완전 어떻게 저희가 컨트롤할 수 없는 바이너리 타입이라든가 이런 많은 형태의 데이터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그런 데이터들이 굉장히 컴플렉스하다는 거죠. 또한 기존에 한 3, 40년 동안 IDBMS라는 전형적인 어떤 데이터 모델로서 모든 게 구축되어져 있다 보니까 그걸 타입하기가 또 쉽지가 않습니다. 오전에 많은 이야기들 또 다른 업체에서 했겠지만 이런 이유 때문에 사실 데이터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어셋이 될 수도 있지만 비즈니스하는 데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오늘 주제를 보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결국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어떻게 잘 다루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가 디지털 이노베이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데이터를 다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소프트웨어가 데이터베이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는 여러 가지 이름을 붙일 수 있겠지만 IDBMS다, NoSQL이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고 여러분이 익숙하신 IDBMS가 오는 중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요즘에 비정형 데이터를 다룬다거나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IDB가 할 수 없었던 영역들을 NoSQL 영역 쪽에서 많이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좀 질문을 드려보면 이 두 영역이 잘하는 부분이 있고 못하는 영역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어떤 하나가 다 모든 걸 잘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를 포함해서는. 하지만 전통적으로 저희가 이제 IDBMS 쪽을 보게 되면 IDBMS는 굉장히 어떤 쿼리 랭귀지가 잘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SQL을 통해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데이터를 액세스할 수 있고 저장뿐만 아니라 인덱스를 굉장히 다양한 인덱스를 제공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데이터를 저장하고 데이터를 읽는데도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으로 데이터를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또한 DBMS라고 하게 되면 시장에서 첫 번째 질문, 특히 인프라나 DBMS 하시는 분들이 컨시스턴시 일관성을 이야기 많이 하는데 그런 일관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면모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시장을 3, 40년간 이렇게 리듬을 해온 게 IDBMS다 보니까 보안, 가능성 솔루션, 다양한 주변의 모니터링 솔루션을 포함해가지고 다양한 에코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잘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연성이 떨어집니다. 반대로 이 NoSQL 쪽은 그 유연성이 되게 뛰어난 거죠. 그 유연성이 뭐냐면 여러분이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 모델이 기존의 IDB, 그러니까 EID라든가 릴레이션, 그 다음에 어떤 엔터티 관계로 데이터를 표현하다 보니까 요즘처럼 B2C를 넘어서 B2I, 인디비주얼 개인화를 한다든가 혹은 비정형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모은다거나 혹은 다양한 어트리뷰트를 쓰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부적절한 케이스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NoSQL 쪽이 좀 강점이 있고요.
여러분이 IDBMS 운영하시면서 어려웠던 점이 뭐냐면 뭐 업그레이드를 한다거나 혹은 패치 메인턴스 작업을 한다거나 주요 테이블을 변경 작업을 한다고 했을 때 서비스에 영향이 있었을 겁니다. 즉 가용성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노에스케 쪽은 그런 부분이 굉장히 뛰어나죠. 그래서 스케일아웃을 한다거나 어떤 그 무중단 서비스를 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효율적인 것이 노에스케의 영역입니다. 이런 다양한 DB들을 여러분이 보실 때 기본적으로 업무를 하실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떤 데이터베이스 써야 되지? 우리는 어떤 DBMS가 좀 더 우리 업무에 맞을까? 라는 고민을 하실 텐데 개발자든 시스템 관리자든 DBA든 간에 그런 고민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그런 몇 가지 고려사항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 모델입니다. 여러분이 많은 데이터베이스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기존의 RDBMS에서 하시게 되면 기준이 ERD예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보게 된다면 그 테이블과 릴레이션의 모델로 데이터를 다 표현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가령 쇼핑몰에서 쇼핑 어떤 상품을 카테고리하는 데 있어서 상품마다 액티비티가 다 달라요. 옷 상품이 틀리고 전자상품이 틀리고 혹은 어떤 이벤트 상품이 다 다를 겁니다. 근데 그걸 아이디로 표현하다 보니까 정형화된 액티비티로 다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여러분이 제조 쪽에서 어떤 머터리얼을 관리하신다고 한다면 그런 머터리얼의 속성들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각 물질마다 액티비티가 다 달라요. 어떤 거는 끓는 점이 중요하고 어떤 거는 에너지 바이올이 되게 중요해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이 요즘에 데이터를 이용해가지고 머신러닝이나 AI나 이런 배율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데이터들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저장하셔야 되는데 RDBMS 모델 자체는 그게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요즘에 데이터 모델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뭐 키밸류, 컬럼나 다큐멘트, 그래프, IDB 이런 여러 모델이 있는데 그런 모델들이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구글링을 해보시면 한 가지 확인하실 게 뭐냐면 RDBMS 영역에서도 강조하는 데이터 타입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다큐멘트 모델이에요. 실질적으로 다큐멘트 모델이라고 한다면 시장에서 제이슨을 뜻하고 있습니다. 어떤 PDF나 MS나 이런 워드를 뜻하는 게 아니라 제이슨, 자바스테이트, 오브젝트 노테이션을 의미하는 건데 키밸류 형태로 무한부를 의미하는 건데 사실 이 부분이 IDBMS 쪽에서도 이제 지원한다고 말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오늘 오전에 잠깐 드셨지 모르지만 EDB 쪽에서도 우리도 이제 다큐멘트 모델을 지원한다 라고 말하고 있고 마리아도 RDBMS 노에스QL 사용하기 혹은 MySQL 버전 8부터는 다큐멘트 스토어라는 걸 지원하고요. 오라클의 12CR1부터는 소다라고 해가지고 심플 오브젝트 다큐멘트 액세스 API라는 걸 지원을 해요. 그 소리는 뭐냐면 요즘 IDB 영역에서 가장 신경 쓰는 다큐멘트 데이터 모델은 IDB 모델이 아니라 다큐멘트 모델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다큐멘트 모델이 왜 시장에서 이렇게 화두일까라는 고민해보자는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이 기존에 IDB로 사용하셨던 이런 왼쪽에 저희가 봤을 때 왼쪽에 보시면 실질적으로 1대 다를 이렇게 정규화한다고 해가지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뭐 분석학에서 비정규화를 하긴 하지만 이런 정규화 과정이 다큐멘트 모델을 적용을 하게 되면 두 개의 테이블이 아닌 하나의 테이블, 저희는 콜렉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러분이 아무래도 테이블이 익숙하시다 보니까 테이블이라는 표현을 쓸게요. 그런 콜렉션 테이블 형태로 1대 다를 중복 없이 효율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게 다큐멘트 모델입니다. 또 한 가지 뭐냐면 여러분이 테이블 설계하시게 되면 그 하나의 테이블에는 그 각각의 레코드는 다 동일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양성을 제공하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이 요즘에는 유통 쪽이나 쇼핑 쪽에서 B2C라는 모델보다 B2I라는 말을 더 많이 써요. 그 소리는 뭐냐면 개인화 추천, 그 다음에 개인화 성질 이런 걸 다 서비스에 해가지고 레코멘드 해주거나 이런 서비스를 하고자 한다면 개인의 속성값이 공통된 속성이 또 필요하지만 개인화에 맞는 속성들도 다 저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테이블 모델로 가져오면 되게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애트리뷰트를 계속 초대하고 공통값이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널값이다 어떤 디프트 값을 넣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왜냐하면 IDB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다양성을 제공할 수 있는 모델이 아니에요. 또 한 가지는 어떤 배열이나 서브 다큐멘트를 통해 가지고 1대 다라는 표현을 중복 없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모델이 다큐멘트 모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IDB 영역이든 노에스QL 영역이든 지금 현재 데이터 모델로는 다큐멘트 모델이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겁니다. 개발이나 플랫폼 관점에서 보시게 되면 여러분이 개발자 조직에서
보셨다면 개발자들은 다 오브젝트 기반으로 프로그램을 하고 계세요. 크레스다, 해시맵이다 이런 식으로 다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 DB로 내려오시게 되면 OI 매핑 레이어가 필요해서 다시 쪼개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개발하신 데서 개발 생산성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죠. 근데 개발부터 DB까지 다 오브젝트 형태, 제이슨 형태대로 모델을 하시게 되면 중간에 OI 매핑 레이어가 필요가 없어요. 즉 여러분이 되게 이게 가능해 라고 생각하시겠는데 기존의 DBA 분들이 컬럼을 애드하거나 얼터했을 때 프로그램을 수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 어떤 생산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구글에서는 어떤 테스트를 했냐면 데이터 모델을 기존의 IDB 모델이 아닌 다큐멘트 모델을 했을 때 개발 생산성이 얼마나 좋아지냐는 테스트를 했었는데 30에서 40%가 좋아진다고 거기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만큼 데이터 모델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고요. 이렇다 보니까는 여러 업체에 대해서 다 요즘에 다큐멘트 모델을 지원한다고 말을 해요. 클라우드에서는 AWS 다큐멘트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다고 말하고 MS에 대해서는 코스모스 DB에서 다큐멘트 DB를 지원한다고 말해요. 그리고 여러 IDBMS에서 다큐멘트를 지원한다고 해요. 근데 다행인 것은 저희 몽고DB가 저희가 만들어진 제품이 2007년인가 2003년에 만들어져가지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10몇 년을 지내고 있는데 다행히 다큐멘트 모델 저희가 처음 DB를 만들면서부터 다큐멘트 모델로 저희가 DB를 설계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다큐멘트 모델로서는 몽고DB가 시장에서 1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데이터베이스 선정하는 데 있어서 내 업무에 맞는 모델이 뭘까? 어떤 모델이 정말 맞을까? 다큐멘터리 모델이 맞을까? IDB 모델이 맞을까? 아니면 컬럼나 모델이 맞을까? 그런 모델을 먼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가장 효율적인 데이터를 튜닝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모델, 데이터 설계가 제일 잘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어떤 데이터를 선정해서 첫 번째 질문이 다큐멘트 모델, 그러니까 데이터 모델을 공유하셔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뭐냐면 쿼리 모델이에요. 저희가 쿼리 모델을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딱 두 가지 일을 하는 거예요. 자세히 보면. 라이팅하고 리딩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다큐멘트 데이터를 저장을 했을 때 어떻게 효율적으로 내가 데이터를 쿼리할 수 있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이 지오 스페셜 쿼리, 그러니까 공간 데이터를 저장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를 저장할 수도 있고 그걸 트리 모델로 쿼리를 할 수도 있고 지오 스페셜 쿼리도 해야 되고 결합 인덱스를 붙일 수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패턴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쿼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걸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기존에 많은 분들이 SQL에 되게 익숙하 계시면서 NoSQL을 바라보세요. 시장에 나가오면 IDBMS가 메인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NoSQL을 바라볼 때 기준이 오라클, IDBMS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세컨더리 인덱스 지원되는 거예요. 이거 당연한 질문이잖아요. 오라클은 IDB 중에서 인덱스, 결합 인덱스다, 펑셔널 인덱스다 이거 당연하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실제 NoSQL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NoSQL 쪽에서 세컨더리 인덱스다, 결합 인덱스다, 다양한 인덱스 타입을 지원해준 NoSQL이 없어요. 몽고DB 외에.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카산드라나 카우치베이스나 이런 다른 NoSQL 쓰셨을 때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게 뭐냐면 세컨더리 인덱스가 굉장히 약하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오 스페셜 쿼리라든가 다른 공간지리 데이터에서 로케이션 데이터들을 요즘 많이 이용을 하는데 그런 지오 스페셜 쿼리가 제공이 되냐는 거예요. 혹은 어글게이션, 조인, 이런 썸, 에버리지 이런 다양한 형태의 펑션들을 IDBMS만큼 지원할 수 있냐가 기준이에요. 시장에서 사실. 그래서 그런 어떤 쿼리 모델들을 얼마나 잘 지원해 주느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내가 데이터만 저장하는 어떤 형태의 저장할까 고민하셨다면 이 저장한 걸 내가 업무에서 어떻게 읽어가지, 어떤 데이터를 저장하지 이런 고민들을 하셔서 거기에 맞는 API를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SQL에 대해서 되게 익숙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나가오는 질문이 이거예요. 몽고DB SQL 지원합니까? 그러면 저희는 대답이 뭐냐면 저희 몽고DB SQL 지원합니다. BI 커넥터를 깔아서 저희가 뭐 엑셀이라든가 타블로라든가 아니면 다른 형태의 BI 솔루션에서 저희를 NCSQL로 쿼리하는 게 문제없이 다 이루어져요.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한 가지 질문을 드린다면 SQL이 어떤 랭귀지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혹은 전담과 출신이던 연대에서 데이터베이스 수업을 한번 들어보셨다면 SQL을 공부하시기 전에 뭐부터 공부하시냐면 집합,
교집합, 인터섹션, 유니언 이런 거 공부를 하세요. 왜냐하면 SQL은 IDBM에 쓰는 집합 이론에서 나온 솔루션이에요. 집합의 이론의 가장 큰 게 지켜질 게 뭐냐면 내 원소값은 쪼개질 수 없는 스칼라 형태로 저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토믹해야 되고 스칼라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SQL은 그 기반에서 만들어진 API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데이터베이스에 인서트를 IDB에 하실 때 여러분이 시튼조통 지켜셔야 될 게 뭐냐면 SQL로 인서트를 딱 하시게 되면 그 애트리뷰트의 하나의 밸류는 DB에서 하나의 스칼라 값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IDBMS에서 어레이 타입으로 어레이로 지원했던 B라이브나 C라이브에다가 거기다가 데이터를 여러 가지 JSON, XML을 저장했던 간에 SQL이 볼 때에는 그거는 하나의 밸류인 거예요. 그 소리는 뭐냐면 다양한 데이터 패턴, 다큐멘트 모델이나 이런 복잡한 어레이 패턴을 IDBMS가 저장해서 액세스하실 때에는 SQL이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SQL이 계속 익스펜션 하면서 그런 기능들을 넣기 시작하는데 그 갭은 어쩔 수가 없어요. 사상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 오라클에서도 소다를 만들고 MySQL에서도 XDevelopment API를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그 IDBMS 대형 회사들이잖아요. 메이저 회사들이잖아요. 거기 매뉴얼 가서 읽어보세요. SQL가 다큐멘트 모델의 입점의 갭을 줄이기 위해서 SQL이 없이도 개발할 수 있는 API를 제공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말하는 게 아니라 메이저 IDBMS 벤더였어요. 그 소리는 뭐냐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SQL과 다양한 데이터 모델을 액세스할 수 있는 필요한 API는 갭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다큐멘트 모델을 하시게 되면 저희가 SQL을 지원해드리지만 MQ라 해가지고 다큐멘트 모델을 효율적으로 액세스할 수 있는 그런 API를 저희가 별도로 지원해드려요. 이거는 기술적으로 약간 왜 그럴까를 고민해 보시면 SQL이 그만큼 이런 다큐멘트 모델을 액세스할 수 있는 비효율적이라는 걸 판단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또 세 가지 관점은 오늘 또 많은 이야기를 아키텍처적으로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무중대한 이야기 많이 나왔던 것 같고요. 복제 이야기 많이 나왔던 것 같고 서포트 이야기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트랜잭션 이야기도 나왔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아키텍처 관점이라든가 일반성 관점이라든가 트랜잭션 이런 관점을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 거냐는 거죠. 몽고DB는 기본적으로 리플리카 셋, 복제 셋이라는 걸 저희가 제공을 합니다. 앞에서 보시겠지만 그림이 프라이머리, 세컨드리 3개의 노드로 운영이 돼요. 3개의 노드로 운영이 되어지고 프라이머리 노드에서 기본적으로 리드 라이트가 이루어지고요. 그 변경된 내역이 자동적으로 다른 세컨드리로 카피가 됩니다. 리플레이션이 됩니다. 근데 리플레이션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오늘 가용성애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나왔는데 제가 예전에 그 전 직장에서 가용성 테스트를 어떤 고객이 요청을 해왔어요. 요청이 뭐냐면 우리는 30분 다운되는데 30억이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3년 만에 한 번씩 PM을 해요. 업그레이드도 못하고 계속 오라클 익스텐션 서비스만 계속 해와요. 거기서 원하는 건 뭐냐면 내가 업그레이드 하는 데 있어서 OS, 네트워크, DB 다 합쳐서 30분 다운타임을 줄 테니 그냥 해봐라는 걸 썼어요. 뭐 OGG다, 뭐다, ADG다 이런 거 다 이용을 해가지고 저희가 5분 내에 맞췄어요. 근데 저희 그 아키텍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많은 분들이 DB 쪽에 계신 분들이 HA라고 생각하시면 DB 레이어만 생각을 하세요. 내가 액티브 스탠바이 만들어놓고 이것만 스위치해가지고 빨리 넘어가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업무를 하다 보면 어플리케이션 내렸다 올렸다 하는 시간이 더 걸려요. 그거는 비즈니스 입장에서 그 시간도 다운타임이에요. 그래서 몽고DB는 기본적으로 프라이머리 세컨드에서 바뀌는 거는 2초에서 3초면 바뀝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클라우드 4개 메이저 클라우드 업체 저희가 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다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페이로울 시간이 5초 이내예요. 그래서 고객분들이 로고를 까보지 않으면 내 서비스가 다른 서버로 옮겼는지도 몰라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저희는 DB 나름대로 복제하면서 HL을 구성하지만 실제 페이로버는 드라이버 땅에서 로드 밸런싱과 페이로버 기능은 드라이버 땅에서 저희가 다 집어넣기 때문에 실제 알아서 신규로 된 액티브 쪽으로 자동적으로 붙어요. 그래서 내렸다 올렸다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런 기능이 여러분이 사용하는 다양한 언어에서 다 지원을 해드려요. 파이썬, 루비, C++, 자바, 노드 여러분이 생각하는 고를 포함한 모든 랭귀지에 대해서 저희가 드라이버를 지원해드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가용성에 있어서는 5초 이내에 서비스, 무중단한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고요.
실제 이런 서비스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한 DR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리프카셋을 이용하시게 되면 다른 솔루션 필요 없이 DR 솔루션을 구성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리프카셋이 그러니까 복제를 뜬다고 하시게 되면 세상에 딱 세 가지 방법뿐이 없어요. 장담하건대. 그 세 가지 방법이 뭐냐면 디스크 땅에서 카피 미러를 뜨던가 혹은 바이너리 로그를 이용해서 저장을 하거나 어플리케이션 로그를 해서 체인지 변경을 저장하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각각의 방법이 다 장단점이 있어요. 바이너리 만약에 디스크 땅에서 미러를 카피 뜨게 된다고 한다면 로스트 라이트라는 트랜지션에 대해서 미스가 생길 수 있어요. 바이너리 로그를 뜬다고 하게 된다고 한다면 소스와 타겟에 대한 플랫폼 버전, OS 버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어플이나 체인지 스트림 쪽으로 간다고 한다면 속도라든가 자동성 이런 것들에서 어떻게 내가 컨트롤할 것인가 좀 고민해봐야 되는 거죠. 어떤 솔루션에든 다 장단점이 있는데 몽고DB는 미러를 뜰 때 OP 로그라는 그러니까 바이너리 로그가 아닌 오퍼레이션 로그라는 걸 별도로 만들어서 그거를 적용하는 형태로 가요. 그것이 사실 DR 데이터 센터던 하나의 데이터 센터의 렉을 여러 개 나누던 그게 근거리 DR이던 캠퍼스 DR이던 간에 저희가 DR 리프카셋을 통해서 DR까지도 저희가 다 구성해 드릴 수 있어요. 지금 하나의 예를 그냥 데이터 센터 세대 간의 리프카셋을 어떻게 배치시키냐에 따라서 일어날 수 있다는 부분인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러분이 실제 업무하다 보면 많이 겪으셨을 텐데 업무 간의 타입이 되게 달라요. 리드하는 타입. 누군 분석형 커리를 돌리고 누구는 레인지 커리로 어떤 데이터를 일부러 읽어 오고 근데 이런 게 레저 쿼리 같은 게 동시에 돌 때 되면 레저 쿼리 때문에 내 서비스에 지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몽고DB 리프카셋을 이용하시게 되면 기존의 어떤 노드를 업무별로 따로 아이솔레이션 시켜버릴 수가 있어요. 이태 작업이 필요 없이요. 그 소리는 뭐냐면 이태 작업 없이 여러분이 워크로드를 아이솔레이션 시켜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패턴으로 작업을 할 수 있고 그 작업 간에 그 사이드 이펙이 없게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시가 커넥트카 프로젝트를 하면서 저희 몽고DB 리프카셋을 이용을 했는데 뭐 카프카야 스파크에서 읽어가는 부분 일반 API 서비스에서 읽어가는 부분을 노드를 다 변경을 해서 아이솔레이션 시켜서 서비스를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워크로드 아이솔레이션 하는 부분도 리프카셋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샤딩이에요. 여러분이 다루는 데이터가 수십 테라에서 수백 페타바이트까지 굉장히 큰 데이터를 다룰 텐데 실질적으로 그런 데이터를 다루는 데 있어서 어떻게 스케일 아웃을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샤딩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근데 샤딩은 새로운 게 아니라 기존의 NoSQL 영역에서는 굉장히 다양하게 썼던 기능들이에요. 근데 의외로 IDBMS 영역에서는 샤딩이라는 이야기를 잘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제공하지 않았었고 근데 최근에 들어와서 많이 그런 걸 애드온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샤딩을 나눈 게 뭐냐면 지금 이렇게 세 개로 어떤 기준이면 이렇게 세 분단으로 나눴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나눠가지고 여러분이 앉으셨는데 내가 데이터를 나누는 기준을 어떻게 나누냐에 따라가지고 어느 한쪽으로 쏠릴 수도 있고 어느 한쪽은 빌 수도 있어요. 그러면 데이터 나누는 기준이 되게 중요하고 내가 엑셀할 때는 내가 주문한 데이터가 내 데이터와 주문한 데이터 오도 정보가 이쪽 한쪽에 다 모여 있어야 성능이 좋은 거지 내 데이터는 여기 있고 내가 주문한 상품은 여기 있고 내가 주문한 상품은 내가 저쪽에 있다고 한다면 내가 내 주문한 랩을 바라볼 때 이 세 개를 다 긁어 와서 봐야 돼요. 그만큼 어렵다,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데이터 모델을 보시게 되면 IDB는 다 엮여 있어요. 릴레이션이. 근데 그런 릴레이션을 엮여져 있는 거를 샤딩으로 나온다고 했을 경우에 쉽지 않다는 거죠. 하지만 다큐멘트나 키밸류 같은 형태는 그냥 어떤 특정 기준으로 나누기가 훨씬 더 쉬워요, 워크로드가. 그래서 사실 앞장에서 보셨겠지만 NoSQL 영역에서 스케일 아웃이 더 먼저 발달할 수 있었던 건 그런 데이터 모델에도 기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몽고DB가 그래서 이제 샤딩을 제공을 하면서 정말 왼쪽에 보시면 리프카셋으로는 고가용성을 보장하고 샤딩이라는 기법을 통해서는 스케일 아웃을 보정하는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고객을 지원하다 보면 트랜잭션 지원되니까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받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제이슨 형태로 데이터 설계를 하다 보면 70% 정도 트랜잭션의 요구사항이 사라집니다. 근데 여전히 트랜잭션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하시느냐?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 다 로직으로 처리하세요. DB가 저희는 트랜잭션 지원 안 하니까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은행권이 의외로
지금 현재 국내는 저희가 지사가 생긴 지 1년 반 됐는데 많이 확장되고 있지만 이제는 글로벌 금융권에서는 해외는 금융권이 훨씬 더 저희가 사례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골드만삭스라든가 아니면 큰 금융권에서 저희 걸 쓰시면서 계속 요구하는 게 뭐냐면 트랜잭션을 지원해달라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3.0부터 그런 요구서를 받아들여서 4.0에는 트랜잭션을 저희가 지원하기 시작했고요. 여러분이 IDMS에서 사용하신 것처럼 스타트 트랜잭션 하시고 DML 알리시고 커밋이나 롤백 이런 처리하는 트랜잭션 API 저희가 다 제공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풀리 ACID를 저희가 다 제공해 드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번째 질문은 뭐냐면 제가 첫 번째는 데이터 모델 이야기하고 쿼리 모델 이야기하고 아키텍처 이야기했습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API하고 툴 같은 걸 좀 보셔야 돼요. 제가 하나의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요즘에 많이 생각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사이로드된 데이터들을 다 모아서 어느 하나에 쏘고 그걸 서비스하기를 되게 원하세요. 근데 이런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DB만 잘라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에코시스템들하고 얼마나 잘 어울릴 수 있느냐도 보셔야 된다는 거죠. 요즘에 MSA 이야기하다 보니까 비즈니스가 로직이 다 다양한 언어를 사용해요. 어느 팀은 파이썬, 어느는 노드.js, 어디는 루비 막 이렇게 되게 다양한데 그런 다양한 것들을 똑같은 기준에서 다 서포트할 수 있냐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카프카 커넥터 많이 메시지 큐를 이용하시잖아요. 혹은 스파크, 하도, 혹은 장고 이런 여러 가지 플랫폼들을 다 엮어서 쓸 수 있냐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혹은 또 어떤 것까지 보셔야 되냐면 요즘에는 도메인 지식을 가진 분들이 데이터 트렌드라든가 이런 걸 보시면 금방 어떤 인사이트를 얻어가세요. 근데 타블라든가 여러 BI 툴들이 라이센스도 비싸고 특정 부서에서만 사용하고 있죠. 데이터 사이언스나 어떤 부서. 근데 저희가 차트라고 해가지고 모든 분들이 쉽게 비주얼레이션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다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개발자들 만나보면 오라클을 빗대서 SQL 프레임이 어떻게 떠지고 내 실행 계획이 어떻게 생기고 모니터링은 어떻게 해야 되고 백업은 어떻게 받아야 되고 보안은 어떻게 되나 이런 것들이 저희가 다 툴로서 다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몽고DB를 쓰시게 되면 SQL 프레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기능적 요소들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제공해 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면 다 클라우드 퍼스트다 보니까 클라우드 기능들을 얼마나 잘 제공하시고 있고 서포트가 되게 중요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많은데 간단하게 보시면 몽고DB는 완전 관리형 서비스를 메이저 4개 클라우드 프로바이더가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MS, AWS, GCP, 그 다음에 알리 클라우드까지 저희가 몽고DB 애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이름이 아틀라스라고 저희는 호칭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고객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틀라스 쓰셨을 경우에 고객사례 예로 설명드릴게요. 토요일 오전 9시에 제 피크를 쳐요. 그러면 사전에 그냥 API로 콜하면 자동적으로 쉐입이 올라갑니다. 그 쉐입의 범위를 정하면 알아서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게 다 무슨 단위고 서비스에 영향은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한국에서 이제는 K-POP 콘텐츠가 유명하면서 많이 쓰는 구도인데 서울에다가 리퀘스트를 만들고 싱가포르나 홍콩이나 일본에다가 노드를 따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로 묶어요. 그러면 콘텐츠 생산은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소비는 각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소리는 뭐냐면 레이턴시 없이 내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 뭐냐면 멀티리전도 내가 만약에 일본 도쿄와 한국 서울을 묶어버리면 서울 이전이 다 나가도 도쿄 이전에서 알아서 됩니다. 이런 부분이 몇 번의 클릭으로 구성이 되고 이걸 구성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맥스 10분 안에 다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실적으로 고객이나 개발자분들이 이런 멀티 리전 구성을 한다거나 여러 리전을 엮어서 클러스터를 묶는 데 있어서 10분 안에 다 해결이 된다는 거고 10분 끝나고 나게 되면 여러분들 엔딩 포인트만 주어집니다. 엔딩 포인트가 주어지게 되면 그 엔딩 포인트를 개발하시면 되고 인프라 담당자분들은 여러 가지 모니터링 지표를 제공해드리고 퍼포먼스 어드바이저 기능을 제공해드려서 성능이 느린 쿼리들은 자동적으로 다 개설이 돼서 화면에 보이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쿼리들이 어떻게 안 좋고 무엇이 튜닝해야 되고 인덱스는 이렇게 잡으면 좋고 이런 것들까지 저희가 다 개설해서 하나의 대시보드로 다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시간 나시면 저희는 프리티어를 평생 제공해드려요. 단지 이제 프리티어는 약간의 제약 조건이 있지만
저장 공간이나 CPU 사용하는 제약 조건이 있지만 저희한테 로그인 하셔서 프리티어 가입하시면 평생 테스트 해볼 수 있고 사용해 볼 수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Y몽고DB는 좀 빼고 여러분들 정말 몽고DB 잘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디벨로퍼 좋아하고 여러 업체에서 잘 쓰고 있고 라는 거고 다 이런 건데 시간이 없으면 제가 딱 아키텍처 구성한 것만 몇 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업무하시는데 분명히 필요한 아키텍처 생각합니다. 첫 번째 아키텍처는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사이로로 해가지고 다 뭉쳐서 그걸 서비스하고자 해요. 근데 그 서비스하고자 하는데 필요한 게 뭐냐면 이런 기능들이에요. 스키마 플렉서블 해야 돼요. 왜냐하면 앞단에 있는 사이로드가 캐시, IDBMS, 키밸류 여러 가지 걸 다 모아야 되는데 모아주는 데가 스키마가 플렉서블하지 않으면 ETL 작업이나 PC 작업 자체가 굉장히 부하가 많이 걸리는 작업이 됩니다. 여기서 나온 것들에 대해서 효율적인 API 서비스를 하고자 한다면 세컨드리 인덱스 기능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그레이션, 시큐리티, 디스트리뷰트 아키텍처 굉장히 다 중요한 기능들입니다. 앞에서 많은 벤더분들이 이야기해 준 것처럼 이런 기능들이 제공이 안 되면 서비스에 제약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그릴 때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게 뭐냐면 여기 있는 데이터들을 어디다 쌓을래? 이런 고민을 많이 하세요. 쌓을 때 어떤 모델을 쌓을래?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는 거죠. 실제 저희 글로벌 사례는 이런 형태의 아키텍처를 가지고 서비스, 데이터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이 기존의 레가시에서 하둡 기반으로 여러 가지 서비스를 만드실 때 하둡 위에다가 다양한 형태의 폴리그라프 형태의 데이터베이스를 올려요. 컬럼나 DB 올리고 메모리 DB 올리고 IDBMS 올리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렇게 맨 처음에 엔진 썼더니 얘는 컬럼나 형태로 분석은 빠른데 레이턴시가 웨이트 비상은 느려. 그러면 거기에 레디스라든가 다른 메모리 DB를 얹어요. 혹은 난 SQL 필요하다면 하이브를 또 얹어요. 이러면서 데이터가 중복이 되면서 아키텍처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문제점이 뭐냐면 그렇게 했을 경우에 여기에서 사용되는 모델은 내부 인터널 유저용으로뿐이 사용이 안 돼요. CRM용, 마케팅 분석용, 첨분석, 유저 이탈 분석 이런 것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는 투자된 비용이 너무 안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런 데이터를 모았을 때 데이터를 오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바일에 커스텀 유저 익스피리언스에 이런 오픈을 해서 데이터가 양방향으로 흐르게 하면서 아키텍처를 고도화시켜야 회사 입장에서는 레비뉴가 창출이 되는 거고 이 데이터를 활용도가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똑같이 이런 요구사항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건 저희가 만든 게 아니라 고객분들이 이런 리퀘어먼트를 줬던 거예요. 저희들한테요. 우리는 DB 이런 서비스를 하면 우리 DB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돼 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뭐냐면 요즘에 컨시스턴시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벤트 드리븐 아키텍처라 해가지고 MS를 쪼개져 있어요. 데이터는. 근데 쪼개져 있는 데이터들 어떻게든 통신을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고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데이터 허브에 쌓여야 돼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컨시스턴시가 어떤 시점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어떤 이벤트를 일으켰을 때 그 컨시스턴시를 가져가는 아키텍처를 가려면 중간에 SJQ나 카프카라든가 아니면 이런 형태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내가 API로 주고받을 수 있느냐 데이터를 이런 걸 고민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몽고DB는 카프카에 있어서 싱크와 소스도 될 수 있고 저희 커넥터를 통해 가지고 하드나 여러와 모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벤트 드리븐 아키텍처 형태들로 저희가 이런 아키텍처도 그릴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중간에 시간이 없어서 많이 안데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여러분이 데이터베이스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꼭 고려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돌아가셔서 어떤 데이터를 선정하신다고 하면 매트릭스를 한번 그려보세요. 첫 번째는 데이터 모델. 이 데이터베이스는 이 업체는 어떤 데이터 모델을 제공하지? 멀타이 모델을 제공하나? 아니면 폴리그라프 형태로 컬럼나만 제공하나? 아니면 여기는 키밸류인가? 여기는 다큐멘트 모델인가? 저장을 해보시면 그 모델별로 장단점이 있고 제약사항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뭐냐면 그렇다면 내가 만약에 커리 모델을 했을 때 이 컬럼나 모델, 다큐멘트 모델을 했을 때 나는 데이터를 액세스할 때 레이턴시가 되게 빠른 걸 액세스해야 돼. 혹은 나는 어그리게이션이 되게 많이 필요해. 나는 조인을 해야 돼. 나는 분석 커리가 있어야 돼. 라이트가 빨라야 돼. 이런 커리 패턴으로도 한번 진입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내 업무가 프라이트가 높아서 HA가 되게 높다면 이 제품마다 HA 솔루션을 어떻게 제공해 주는지 혹시 제공해 주지 않으면 다른 솔루션을 사야 되는 건지 혹은 트랜잭션이나 분산 스케일아웃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제공이 되어지는지를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이 DB가 여기에 포지션을 했을 때 기존의 다른 테크 스택과 어떻게 호출할 수 있고 어떻게 잘 운영되어질 수 있는지, 특히 여러분이 오픈소스 가시면 되게 어려우신 게 뭐냐면 오픈소스 가시면 개발자들이 모니터링부터 시큐리티까지 다 개발하셔야 돼요. 쉽지 않습니다. 그때는 그런 걸 고민하셔야 되는 거고요. 다섯 번째로는 서포트 이슈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되게 이게 프로그램 되게 안 맞는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네이버 라인 다 저희하고 계약했어요. 그 여러분이 모르겠지만 SMB 쪽에서 요즘에 클라우드에서 그 DB 쓰시는 분들은 저희 몽고DB 굉장히 많이 써주세요. 여기 보시면 데이터베이스 애저 서비스 해가지고 파스 서비스 3개 뽑은 건데요. 오라클, 아마존, 몽고DB 단일 프로덕션을 몽고DB가 유일하게 세계 메이저하고 경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효율적으로 얼마나 잘 사용할 수 있는지 보셔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오픈소스 가져다가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서포트가 필요 없고 잘 쓸 것 같지만 라인, 네이버, 카카오 엄청나게 쓰고 계십니다. 카카오 팀에 몽고DB가 달려 있고요. 네이버, 쇼핑, 몽고DB가 달려 있고 라인, 데리버리는 다 몽고DB가 달려 있습니다. 그분들이 저희들하고 계약하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가 서포트이고 기술 지원을 주셔요. 디벨로퍼가 2,000명, 3,000명 있는 조직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리퀘어먼트 1위가 서포트 이야기예요. 오픈소스 쓰시면 여러분이 굉장히 그냥 가서 쓸 수 있을 것 같지만 저희가 그 시장에서 구글링해서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의 잘못된 정보보다는 저희가 베스트 프랙티스를 지원해주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밸류를 창출하는지를 알려드릴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그래서 계약을 하시는 것 같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마지막 장표에 제가 저희 사이트를 좀 해놨는데, 저희가 몽고DB를 이렇게 들어가셔서 레지스트 하시게 되면 프리티어로 평생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트라스 서비스를 사용해 보시면 굉장히 좋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아까지만 멀티 리전이라든가 리전별 클러스터라든가 여러분이 말하는 페이로버 여러분이 느끼시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되게 좋아하시고, 작년 처음 오픈했을 때 유료 고객이 30고객이었어요. 근데 지금 1년 8개월 지났는데 서울에서는 유료 고객이 300고객으로 들었습니다. 저희 글로벌 매출의 45%가 다 아트라스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몽고DB에 대해서 테스트가 해보시고 관심이 있으신 분은 뭐 PC에서 깔아서 뭐 컨테이너 기반의 어떤 환경도 좋지만 아트라스 들어가셔서 원하시는 프로바이어 선호하시는 프로바이더 가셔서 한번 선택해 보시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마지막 강조하지만 데이터베이스 상담하실 때 벤더 이름이나 이런 것도 좋지만 한 번쯤은 5가지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시고 판단해 보시면 더 좋은 결정을 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